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오늘 오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피해는 국민이, 이런 우려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보안 수사 오늘 끝장난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한창입니다. 국회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발의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저러는지 좀 들어주세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럽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오후 한 4시 이후쯤이 되면 민주당 주도로 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네. 자, 이제 4시 이후에 그럼 국회 가셔서 이 표결 참여하시겠네요? 네, 표결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당론이 찬성이니까 네.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들, 일부 여론들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대로 이대로 밀고 가도 되는 것이냐, 우려가 적지 않거든요. 혹시 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통과는 저희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수기를 해서 그동안 수기를 한 결과로 법사위 1소위부터 전체위까지 다 통과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현재의 법안이 굉장히 잘 작성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찬성을 아마 다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입장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결은 공개 표결인가요? 아니면 비밀? 공개 표결입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는 것은 이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법안에 대한 거는 다 공개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호소했죠. 야당의 우려를 좀 경청해달라, 여당에 한 번만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호영 의원, 박형수 의원, 김태교 의원,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 조금 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전에 국회에 입성한 박지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오후 4시 이후에는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이후에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번 필리버스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혹시 나설 수 있을까 관심을 모으긴 했는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순번이 12번째로 배정이 되면서 아마 4시까지는 이 순번이 찾아오기 힘들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고,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회의 전날입니다. 그제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어떻게 봤냐면 사건을 되게 열심히 피해자의 편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판사처럼 예스와 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심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날밤 까면서 밤새서 이걸 찾을 의무가 없어지고, 이건 그냥 경찰이 갖고 오는 사건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제3자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판사들이 그런 하듯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편들 만한 큰 권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검사들 중에서는 저는 이거는 그래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굳이 괜히 찔끔 남겨놔서 다른 일도 많은데, 그리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이 영역으로 이것까지 붙여서 일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없애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도 제가 얘기해봐도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 앞으로 검사들이 판사들처럼 yes or no만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열심히 사건을 들여다볼 유인이 없다. 뭐하러 그렇게 해야 되냐? 저도 이제 법조계 출입을 해봐서 이제 아는 검사들 만나보면 저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자조 섞이고 아니면 뭔가 자기 비하적인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뭐하러 이걸 열심히 보느냐? 열심히 볼 이유도 없을 뿐더러 유인도 없을 뿐더러 책임도 안 지게 되니까 솔직히 나는 손 일 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포자기한 심정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이제 근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은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국가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복수의 전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복수를 해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근대 사법 체계의 근간인데 이제 저렇게 되면은 굳이 피해자 입장에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수사를 직접 하게 되면 피해자의 관점을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 내용을 가져오면은 그래 했어? 그냥 법원 기소하면 넘기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수사 검사가 공소 과정에 개입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직접 공소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임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럼 재판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과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사실 자꾸 제가 근대 사법체계를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대 사법체계의 또 근간은 균형과 견제입니다. 어느 특정 수사기관이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도록 막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힘을 검찰이 견제하고 상호 견제를 하면서 인권이 또 피해자의 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검찰의 견제가 없어지면서 검찰은 인간입니다. 굳이 내가 나서서 뭐해? 자조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른바 좌파 진보 진영이 어느 언론에서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은 글을 봤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의 검찰 개혁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겁나지도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겁납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 겁이 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 또 민주당 정말 저 묻고 싶습니다. 겁나지 않느냐. 앞으로의 파장이 겁나지 않느냐. 겁나지 않느냐. 이거 감당되겠느냐.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이 개정안 아직 통과도 되기 전인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검사, 사법, 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만 청구가 가능하다. 헌법상 현재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쌓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7대 범죄만 뭐 아동학대라든지 뭐 이런 것만 정권 송치를 하게 되고 보안 수사는 중수청이 하게 된다면 아니 일부 범죄 피해자만 보안 수사 혜택을 보고 헌법상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렇다면 헌법상에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의 어떤 그러니까 실체적 목표라고 한다면 이건 실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저런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처럼 검찰 벌주기,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의 어떤 사감이 더 앞세우면서 정작 이런 실체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손을 많이 놓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의원의 그 말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검사들이 이제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그거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검사들이 자기가 직접 수사를 꼭 해야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인가? 그래서 정말 한동훈 전 의원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특수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던 그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열심히 안 한다는 건가?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문제된 게 뭐였습니까? 이런 겁니다. 검사들은 자기들이 법률가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판사하고 똑같은 사법기관인데 실제 사법기관은 아니니까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법률가, 준사법기관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수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소 제기권을 가진 그 법률가가 수사권을 같이 가짐으로 인해서 가져왔던 폐해들이 엄청났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정적 죽이기에 나섰고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역사의 큰 반성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스나 노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검사는 이제 법률가로서 수사를 해온 것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판단하고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 이거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자기가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수사를 어떤 지휘라는 개념은 사라졌지만 전체 공소제기를 위한 전체 큰 틀에서 어떤 수사의 주재자 같은 입장에서 경찰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보완해라. 이렇게 하라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듯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 이런 민주당이 주장하고 또 여러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트집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트집을 잡고 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헌법에 위반된 것 아니냐. 검사가 영장 청구권자로서 규정되어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건데 이겁니다. 헌법 12조 3항에 의하면 압수수색, 구속, 체포 이런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규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규정은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막 하면서 아예 법률가의 어떤 루트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거에 의한 폐해가 크니 일단 법률가인 검사가 스크린해서 검사가 전속적으로 영장을 청구해라고 하는 것이지 이 조항이 검사가 꼭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하는 경찰의 영장을 정확하게 스크린해주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해석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이른바 전권송치라고 그래가지고 전권송치라는 개념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권송치라고 해서 마치 그게 되면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처럼 하는데 검찰의 권한을 다 넘기는 거냐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전체 사건을 사건의 모든 내용을 그렇죠. 넘기는 거죠. 전체 사건을 불기소의 의견이라도 넘겨서 검찰이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크린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피해자가 억울한 사안인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네?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수사를 할 수 있었죠. 보안사건이 있을 때는. 근데 보안사건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억울하네. 그러면 다시 경찰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 두 가지가 인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떤 여성의 스토킹 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경찰서 가서 왜 이게 불송치되는지 이유 떼보고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의신청서 어렵게 쓰고 이런 거 없이 일단 다 넘겨서 그게 전권송치입니다. 다 넘겨서 검사들이 한번 보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범죄들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한테 그 사건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수사 보완서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규정을 넣었다고 해서 나머지 사건, 내가 돈 많아서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 얼마 쓸 수 있는 사람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복지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진짜 실제로 수사도 해보신 경험이 있고 네네네. 하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대로 넘어간다면 네. 정말 뭐 장윤기 사건 같은 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수사의 공백이 이전보다 더 줄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폐해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가 이런 겁니다. 원님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기소는 검찰에 맡기고 판단은 법원에 맡긴 이유가 뭐겠어요? 다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님 재판이 가장 효율적인데 왜 자꾸 수사, 기소, 재판을 분리하니 이렇게 주장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과연 원님 재판과 비슷한 효용으로 제도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 그 효용성을 같은 정도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를 논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기존에 보안수사권이 있었으면 검사가 같은 방 직원한테 시켜서 했을 일을 이제는 같은 검찰청이 아니고 경찰에 경찰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 시대는
가 쓰고 한양을 걸어가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전화도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해서 즉시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성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보완하는 제도들을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보완하는 제도를 법안에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효용성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해석의 영역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 총재에 조금 더 중점하시는 것 같은데 법 쪽에서는요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들마저 이런 입장을 냈어요. 학문적 양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크다. 아까 그 교수의 말처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수 있다. 김효원 대변인님, 그런 만큼 중요한 사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빨리빨리 하려고만 하는 모습이 좀 보인 것 아니냐. 야당의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고 수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김기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법이 지금 통과되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만큼 지금 뭐 시기를 따져보면은 뭐 그럴 리 없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또 코앞이고 또 강성 지지층들은 또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여론들도 20%다 훨씬 넘게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마치 검사의 편이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결국에는 7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전권 송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범죄 사안이 7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도 결국에는 경찰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가 뭐 완전하다, 아주 수사가 잘 된다라는 전제 하에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안에서 조직적으로 봐주기 그리고 은폐 정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굳이 이런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 안에서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뿌리를 뽑거나 혹은 수사를 완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을 밀어붙인다면 정말 졸속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선진국이나 많은 그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사례에서는 검찰이 뭐 그야말로 수사가 아닌 그런 기소만 한다. 뭐 그렇게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들의 이 보안 수사를 마치 변호 서비스를 국가에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무료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범죄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법이 지금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나 혹은 염려, 걱정이 많은데 지금 패스트트랙 이 통과되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다 퇴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 지금 보여지니까 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겁이 나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통과되는 거야? 하고 지금 여론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발 저는 이 부분을 좀 수기를 거쳤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불만 이런 것들은 꼭 야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보안 수사권이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잘했다고 한 건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최근 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지난 21일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보안 수사권 문제를 언급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내게 와서 잘했다 하더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 뭘 잘했다고 하는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정성호 장관 주변 아는 지인들에게 결국 이 보안 수사권 폐지의 책임은 이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경파들이 책임져야 한다. 뭐 여권에서는 저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사설에선 또 이러더라고요. 성치는 부대변인이. 민주당이 그래 책임져라. 법
본인들이 만들었으니 앞으로 나오는 이 문제점들이 있으면 민주당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던데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책임 못 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임져야죠. 집권 여당인데 당연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김태기 의원의 저 말은 정성호 장관을 악용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하는데 당연히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죠. 보안수사권 얘기를 했더니 잘했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호도하는 겁니다. 호도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하고 왔는데 그 앞에 계속 앉아있던 정성원 장관이 그러면은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하지.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럼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따집니까? 당연히 그냥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수고했다는 말을 저런 식으로 악용해가지고 정성호 장관도 본인을 편이다. 물론 정성호 장관은 저도 그랬지만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신중론을 말씀하셨던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논의 자체를 굳이 장관을 저렇게 끌어와서 악용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도 전 아마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저도 정성호 장관 사실 거의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인 분들, 강하게 통과시킨 분들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10월 1일 이게 종소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 각종 뭐 시행령이 될 수도 있고 각종 부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책을 더 열심히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좀 무엇보다도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거는 그러면은 국민들을 찾아가서 국민들께 이런 것들을 보완책을 마련했으니 조금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든가. 전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토론 논쟁 과정에서 열심히 나오셨던 그 피해자분들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분들과 소통관에 서는 순간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확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뭔가 여러 토론회를 다니면서 불안합니다 말하게 된다면 다른 국민들, 실제 피해를 본 적이 없는 국민들도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 타겟, 핵심 설득 대상은 뭐 정성호 장관이나 저처럼 신중론을 얘기했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그 피해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의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이끌어내도 되니까 의원님들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은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해야 되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께서도 애초에 보안수사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피해자 보호 이런 제도들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김태규 의원은 조금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정치권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양극단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밥도 잘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고 나면 아유 잘하셨어요 한 그런 말을 가지고 저거를 회의 자리에 와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정성호 장관도 찬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금도를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좀 기회를 잡은 김에 한마디만 좀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7대 범죄는 경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미 각각 여성, 장애인 이런 규정이 있는 각 범죄에서 이런 사건들은 검찰로 다 넘깁니다. 그렇게 전권 송치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논의가 결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검찰 개혁 얘기를 할 때 벌써 20년도 더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19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년 18년인지 19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다 폐지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필리버스터 하고 있다는 게 이미 자신들의 진술, 자신들의 발언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됐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민의힘은 과거 했던 자신들의 발언, 특히 남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